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체험탐소에서 부원장 맡고 있는 강동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비 고1 관련한 설명회인데 정말 좀 불안감이나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앞에 부분 이제 기존 내신 9등급제랑 어떻게 다르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도 계시네요. 네. 상세하게 좀 고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각자의 아이에 맞게 생각을 하시되 그 기준을 잡는 거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를 가는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 상황에 맞췄을 때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부 방향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대입에서 어떤 전형이 이제 유리할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이제 내신 5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많은 학교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특정 학교를 좀 기준으로 해서 먼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2나 중3 학생을, 이제 아이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중1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각자 학부모님들마다, 어머님, 아버님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목표를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을 갈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 단기적으로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최우선이 상황이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보통 영재학교,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에는 외국 과고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학교들이 될 것인데, 왜 보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물론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물리를 워낙 좋아한다, 그래서 물리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영어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영어를 잘해서 외교관 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목표를 키워주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어디에 돼 있냐,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대입의 허들을 낮춘다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나 외고나 이제 과학고 같은 학교를 갔을 때 뭔가 대학을 조금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무조건 뭐가 옳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교 진학, 둘 중에 뭐가 최우선이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대입이거든요. 근데 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될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순서를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을 위해서 준비할 게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해야 될 것인가, 뭔가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역순으로 추적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경쟁 인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입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약간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속한 고등학교, 속하게 될 고등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고등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 근데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전형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쟁 인원을 분석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중학생을 아이로 두고 있으시다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초6, 초5, 초4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절벽 부분이랑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밑에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초3부터 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 밑에 이제 아직 미취학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중학생들을 봤을 때는 고3, 고2 차이가 없죠. 네. 중3, 오히려 중2, 중1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초6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쟁 인원들이 그냥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은 좀 훨씬 여전히 치열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실 기회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의 선발 기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실 만한 요소가 있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제 같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있고 비교과가 있는데, 비교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기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학생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지필 시험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술 평가, 논술은 이제 서술형 쭉 이제 수식을 써나가는 형태로 해서 과정을 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용어를 붙이냐면은 전형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전형 요소. 근데 이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내신과 수능은 학생부 교과에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 점선보다도 이제 이 실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수능은 수능 최저가 학생부 교과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대체로 학생부 교과는 거의 수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학생부 교과 기준을 충족시키고 나서도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안양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들, 안양이고 그 다음에 안양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과천이고 의왕에 있는 경기외고, 이 외고 3개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일반고들,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다 학생부 교과가 가장 일단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학생부 교과가 가장 역량을 발휘하기에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유명 전국구 자사고라든가 관역형 자사고라든가 동산고 같은 그런 자사고도 있죠, 가까이. 그 다음에 외고들, 이런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내신 경쟁이 훨씬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학생부, 그 다음에 비교과를 많이 이제 잘 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양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신다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과 비교과, 수능이 연관되는 건 학생부 종합. 이렇게 흐름이 가게 되고, 논술과 수능이 연결되는 건 논술 전형입니다. 근데 그저께 수능을 봤는데 논술 준비를 이제 열심히 1년간 했던 학생들도 저 2학 5를 못 맞췄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논술에서 최저를 못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될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연관되는 게 수능 전형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 네 개를 합쳐서 전형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그러면은 뭘 더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건 없어요. 근데 일단 어떤 대학을 보낼 것인가를 통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 전형 유형을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학생이 내 교과를 잘할 수 있는 내 아이가 교과를 잘할 수 있는 아이다의 기준은 내신과 수능이 되겠죠.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내신 비교과 수능을 챙겨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논술과 수능은 일단은 조금 배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안양지역에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가기 전부터 나는 정시러다 라고 하는 학생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은 내신을 챙기다가 내신이 진짜 잘 나오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설사 내신에서 뭔가 교과나 종합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학생은 여기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군지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휘문고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휘문고에서 4등급, 5등급 학생이라 하더라도 1학기 때 첫 시험을 망쳤다라고 했을 때 자퇴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수능 준비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면은 한 번에 현역으로 수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양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논술과 수능 전형은 약간 밀린다. N수의 경우나 아니면 내신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형태가 된다. 아니면 정말 나는 내신도 괜찮다. 2점대 초반이다. 근데 내 욕심은 내 목표는 서울대에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겠죠. 네, 이런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유형에 맞게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신 비교과 수능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리한 전형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전국에 이제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고등학교가 대략 1,900개 정도 됩니다. 네, 1,9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고가 1,5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500개 정도가 되고 학부모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관심 많아하실 그런 유명한 자사고들이나 외고, 과고 합쳐서 여기 있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합쳐서 4.3%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이 비율은 네, 정말 적다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특성 케이스니까 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포인트를 둬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안양 지역에는 일반고 그다음에 이제 외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이제 과학고, 국제고나 아니면 자사고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할까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잡아서 가게 되는 건데 학생부 교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수능 영향력은 최저 때문에 필요하고 최저 기준 때문에 필요하고 학생부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내신 5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됐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나 아니면 학생 정시에서 내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내신 정확히 내신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학생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까지도 챙겨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은 역시 학생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는 아시고 있는 것처럼 수능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네, 근데 바뀌게 될 내신 체계에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5개 대학, 주요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 비율을 말씀드릴 건데요. 교과 전형이 안양 지역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실까요? 대략 한번 말씀 한번 뽑아줄 수 있을까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세요? 50, 70% 정도. 네, 말씀. 네. 그 10%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굉장히 적죠. 심지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네, 교과 전형이 없고 알고 계시는 직윤 있잖아요. 지역균형 선발은 종합에 분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윤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교, 예를 들어서 관양고다라고 하면은 관양고 문과 계열 1등, 그 다음에 이과 계열 1등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두 명한테 추천서를 써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가는 형태로 그렇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 정도대 학생들과 1,500개 학교 정도 학생들이 대결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9% 정도의 학생들 있죠. 네, 그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를 쓸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학생부 교과로 갈 학생이면 학생부 종합으로 대체로 더 잘 갈 수 있어요. 외고든 자사고든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은 대체로는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종합을 보시면은 종합이 상당히 많죠. 네. 30%가 대체로 넘는다 보시면 되고 서울대는 56%를 57% 정도를 종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지균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대단히 또 이 통계 안에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통계를 내보면 이 종합 56% 정도에서 일반고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500개 정도 학교면 사실 5%밖에 아까 특목고나 자사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고 비율이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면은 나머지 5%에서 6%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종합전형의 반 정도를 서울대에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미리 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학생부 입시 사정관 분들이 이제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학교 이름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이미 되고 있어요. 학교는 공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특목고 학생인지 외고 학생인지 과고 학생인지 일반고 학생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리 실험을 이수했다, 일반 물리를 이수했다, 아니면 특수 언어를 이수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일반고에 없는 과목들인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학생 지금 하나고 학생이네, 이 학생 지금 외대고고 학생이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별이 되는 것들이 그 교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는 지금 바뀌는 내신 체계에서는 완전히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사라지게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아고 같은 경우는 확통 같은 경우에 통계를 내보면 표준 편차가 20점이 넘어갑니다. 그 표준 편차를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 공부를 한 학생들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반고가 그렇게 되는데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5, 6점 정도 됩니다. 그 평균 한 80점대라고 하면 거기 엄청 몰려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걸로도 판별이 됐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여전히 자사고나 특목고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은 일반고도 당연히 갑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교과학부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생기부, 학생부 계속 챙겨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약간 그 필드가 좀 다르다. 네, 자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비율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가 이제 논술이 새로 생겼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 기타 부분은 대체로 예체능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정시 비율을 20%에서 30% 정도를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일수록 수시 비율이 높을까요? 정시 비율이 높을까요? 네, 수시로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 지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미리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수시에서 80% 이상 수시로 되도록이면 한 번에 그냥 다 뽑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서울 쪽 학교들은 대체로 주요 대학들은 40%를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 최저 못 맞추는 학생, 논술에서 최저 못 맞추면 시험 보러 안 가죠. 네, 그런 학생들을 다 포함하면은 40%를 훌쩍 넘어서 거의 50%까지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한 번에 보낸다라고 하는 기준을 생각하셨을 때는 이 정시로 한 번에 가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고 N수생들처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챙기면서 가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학생이면 애초에 내신도 잘 준비를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짧게 그냥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반부 학생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가 중요하다. 네, 좀 일반부 학생들한테 2%가 불리한 요소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합격 라인을 좀 보여드리면, 이 구등부 체계입니다. 이 구등부 체계에서는 1점대 초중반 정도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2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 대체로 끊긴다 보시면 되는데, 이 위에 제목을 보셔야 돼요. 이 교과 전형 기준, 교과 전형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등급이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학교마다 보는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비율도 다르고 반영 비율도 하기 때문에 다른데,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밑에 있는 학교들을 경희대부터 수명여대까지 보신다 하더라도 1점대 후반에서부터 해서 2점대 중반 정도까지 해서 현재는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대부터 아주대부터까지 봤을 때도 2점대 중후반 2점대 초반 정도에서 대체로 3점대 초나 중급 2점대 후반까지 끊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통계에는 함정이 숨어있죠. 이게 지금 중학교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과는 약간 동떨어진 통계일 수가 있거든요. 대체로 이 숫자들이 더 낮아질까요? 아니면 더 높아질까요? 네, 더 낮아지게 되겠죠. 모든 체계에서는 이 체계가 이제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이 자료에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심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등급이 대체로 다 낮아질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신의 비중이 변별력이 좀 떨어지겠네. 이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뭘 하나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이랑 왔을 텐데,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입니다. 네, 절대평가인 과목들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평가인 과목들. 근데 그런 과목들 거의 대부분이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5등급 체계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종합 1등급을 다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챙겨야 될 과목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지는 요소가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심화 내용을 다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심화 내용이라고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적어 놓으셔도 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도 좋은데, 학교마다 이제 그 과목들 선택을 이제 학교마다 완전히 이제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학생들한테 많은 선택지를 주는 학교들이 좋은 학교일까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좀 불리한 학교일까요? 그냥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선택지를 많이 줄수록 좀 불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강을 하는 학교다. 그래도 등급을 내줘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이 신청을 했다. 근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그러면 이제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무조건 2등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과목들을 어떻게 편제를 해놨는지 편제표를 확인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과목 편제표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고, 지금 외대부고나 이런 하나고나 유명 학교들은 이미 내년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적인 학교들을 보시면은 이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교과 과목을 편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갔을 때 교과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기에 유리하네. 와, 여기 가면은 이거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지금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은 너무 지금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첫 번째, 절대평가 과목들이 상대평가를 많이 바뀌었다. 두 번째는 교과 편제표를 보면서
너무 많은 선택지를 준 학교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살려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입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정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예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의예과에 대해서 정리해보는데 대체로 지역 인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나와서 그 지역의 자리를 잡을 의사를 뽑을 거를 정부에서도 계속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계속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랑은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수시에서는 지역 인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도 합격 라인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아주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교과 기준으로 했을 때 0.5 정도를 더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주 대략적인 기준이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단국대의 기준이 2.2였다고 하면은 2.7 정도는 될 수 있겠네. 이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지금 제목에 있죠. 네, 이렇게. 정시는 재학생들에게 좀 불리한 요소다. 거기다 인수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정시도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 100분위로 봤을 때는 누적 100분위가 이제 이 정도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특히 인문계가 훨씬 치열하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네, 근데 이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자연계열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인문계 자연계열로 지금 나누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죠. 네, 사탄과 과탄까지도 합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건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그다음에 확통 기하를 선택하느냐로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내신 책에 바뀌는 수능 책에서는 확통이 그냥 아예 공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미적분 기하는 내신에서 다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통 기준을 했을 때 누적 배분위가 어떻게 될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제가 여기 PPT에 이것도 넣은 자료는 아닌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적분 기하가 순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서울대부터 해서 주요 대학들이 그렇거든요. 뭘 많이 보냐면은 학생부나 생기부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학생부 생기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교과를 공부했는지를 보는데 그게 학교마다 명확하게 과마다 핵심적으로 공부를 이수를 했어야 된다는 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라고 했을 때는 기하를 꼭 들어야 된다라든가 이제 전자공학과를 했을 때 물리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과목을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미적분은 거의 대부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적분은 이수를 하고 좋은 등급을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 기하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하가 이제 상대평가를 바뀌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그냥 80점만 넘으면 A였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수능을 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네, 이렇게 좀 맥락을 잡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교과를 공부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가르쳤던 고사학생들을 보면은 양명여고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통을 한 학생은 이제 서울대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점수대인 학생이 확통을 하지 않았을 때 1차에서 떨어졌었어요. 네,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시 인원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가보는데 점차로 재학생은 조금씩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N수생이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죠. 25년도에는 이제 N수생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경쟁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대입 경쟁력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한 자료를 이렇게 좀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가 별표 가장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을 버리느냐 절대 안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챙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고 중학교 때부터 대비를 하면 좋죠. 지금 중3 학생이라고 해도 지금 고입을 위한 학생부 준비가 아니라 대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혹시 학생이 지금 아이가 중1이나 중2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학탐구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보고서 쓰는 연습도 조금 더 해보면은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나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높고 나머지 특기자 전형은 특히 과학 같은 데가 이제 특기자 이런 게 이제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정시 비율을 제가 높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외고에서 정시로 간다?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잡아놓은 이유는 이 정시에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특히 N수생을 합쳐가지고 실적을 내면은 아주 우수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휘문고라든가 상상고 같은 것도 그렇고 몇 개 학교들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고는 또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학교 내가 만약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자사고로 갔으면 좋겠어, 무조건 외고를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 학교가 대학에 몇 명을 보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형으로 보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설명의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전형을 봤을 때 하나고는 학생부 종합에서 어떤 전형으로 서울대를 엄청 많이 보내고 있네. 휘문고 봤더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생각보다 정시로 많이 보내고 있네.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수능 준비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성고는 자사고일까요? 일반고일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네요. 네, 일반고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정시 비율이 높죠. 네, 신성고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정시 준비를 차근차근 내신에서부터 챙겨주고 거기다가 이제 N수생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 근데 신성고에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거는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키우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참고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1년 전에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흘렀기 때문에 여러 설명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짧게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국어 수학은 변별력이 유지될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원과목, 투과목들이 내신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능에서 빠지게 되죠. 통합과 통합 사이를 같이 챙기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변별력을 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신 체계에서는 변별력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정이 좀 숨어 있어요. 거기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늘어난 게 많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1등급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겠다.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따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자사고나 외고에 갔을 때 바뀌는 5등급 체계에서 3등급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머리가 굉장히 아픈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5등급 체계가 바뀌면은 그래도 1등급은 하겠지. 설마 1등급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이게 치열하고 한 과목 1등급이 아니라 전 과목 1등급을 이제 맞으려고 하면은 정말 좀 머리가 좀 아픈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지금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요소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 4등급의 중후반 정도가 이제 2등급까지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9등급제에서 2등급 정도 10%, 11%까지가 이제 10% 바뀌는 체계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학생이 3등급을
종합 3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지금 체계, 9등급 체계보다 정시로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챙기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2등급을 만들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정시에서 교과랑 그 내신이랑 학생부를 보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대나 이제 연대, 고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반영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모든 전형에 하이브리드화, 짬뽕화가 되고 있다. 이게 약간 영역이 애매해지고 있거든요. 교과의 비교과, 학생부 교과의 종합화, 학생부 종합화, 학생부 종합의 학생부 교과화, 정시도 약간 학생부를 보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포기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몰빵을 한다, 어디에 올인을 한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바뀌는 체계에서는 더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비 고1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은 예비 고1을 지금 학생으로 두고 있다, 아이로 두고 있다고 하시면은 약간 N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고1들이 내신을 빨리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할 때 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교과나 어떤 학생부 내용들을 조금씩 보는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들의 차이가 생기겠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1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더 중요해집니다. 학생부 종합은 내신 비중의 절대적인 약화 가능성을 예상은 하고 있지만 2등급 안에 드는 게 특히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 학종 전형 그리고 1, 2등급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거였는데요. 이제 바뀌는 내신 5등급 체계에서는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신 영향력은 소폭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감소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감소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생부 영향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생부 교과인데도 학생부 영향력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신만 잘 챙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고 정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의 영향력, 학생부의 영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 고1을 아이로 두고 계시거나 혹시라도 이제 중1, 중2를 아이로 두고 계신다고 하면은 마지막 이번에 이제 10월달부터 해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1년이나 2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K1 준비라든가 아니면 중등심화 같은 거 최상위 수학을 풀고 이제 A급 수학을 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고1에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의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내 아이가 과학고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K1 준비하다 보면은 어려운 심화 문제 계속 풀다 보면은 중학교 시험 잘 볼 수 있고 고등학교 때도 결국에 사고력이 느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고1 수학을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 중등 심화나 심화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2-2에서 중 2-2에서 나오고 있는 어려운 도형 문제들이 있죠.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도 처음에 봤을 때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풀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발상을 써서. 근데 그런 부분들 고등학교 때 하나도 연관이 안 돼요. 안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은 내 아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중학교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2개를 틀려왔다. 3개를 틀려왔다. 그러면은 이걸 일단 중등 심화부터 챙겨야지. 그게 우선이 아닌가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1 수학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1 수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중등에서 그 한두 문제 더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선순위이 아니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KMO나 이런 부분들은 더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아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는 과목들을 배우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력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냥 중1 때부터 완전히 많이 타고 나서 얘가 그냥 과거나 영재학교 확실하게 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선이 아니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전적인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고1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고1 1등급을 맞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고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제가 뒤에서 그 커리큘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옆집 학생이 옆집 아이가 어머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석을 미적분까지를 3번 돌렸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배수까지를 4번을 이미 해. 학원에서 KMO 준비를 몇 년을 해. 그거는 학원 커리큘럼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고 그거를 잊지 마시고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고1 기출을 풀어보게 하셔야 돼요. 기출을 풀어보는데 본인 학교 기준입니다. 안양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평촌고, 구흥고, 신성고, 관양고 이런 학교들 있죠. 학교들 기출을 시간을 잡고 풀어보게 해서 그 시험에서 몇 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가를 보셔야 되겠죠. 2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교육체계 이제 바뀌는 교육체계에서는 1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인데 약간 아슬아슬하다. 1, 2등급 사이에 걸쳐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바뀌는 지금 9등급 체계에서 1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1등급이 될 수 있겠네. 이 기준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 레벨 테스트도 믿지 마시고 레벨 테스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반편성학이나 레벨 테스트인 것 뿐이고 실제로는 고1 등급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겨울방학 때 그리고 2년, 3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되는 얘기들입니다. 고1 첫 시험 등급이 고등학교 3년 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통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학년 첫 시험에 맞았던 등급이 이제 한 개의 등급 변동한다 75%, 두 개 등급 변동한다 95%,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어머니도 와 계시는데 한 등급이 이번에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엄청 칭찬을 해요. 실제로 그 등급 하나 올리는 게 진짜 힘들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다른 학생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는 것,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는 더 아마 또 고착화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통계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는데, 이걸 보시면은, 요 이제 흰색들을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까지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자료, 1학년 2학기까지 한 거의 자료도 따로 받고 있는데, 1학년 1학기만 보셔도 감이 오시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좀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을 때 한 등급을 올린 학생이 20% 정도. 그 다음에 1학기 때 한 번 그렇게 미끄러졌다고 해서 3학년 때까지 못할 그런 법 있어? 파이팅 해보자 했을 때 1등급 맞는 학생이 0.2%.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통계는 9등급 체계에 대한 통계거든요. 5등급 체계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한 등급 올리기가 더 쉬워질까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거의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무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중등 때 그냥 A급 수학, 저희 학원도 심화 하거든요. 중등 심화 합니다. 중등 심화 하면서 중등 심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등 심화 하는데 중등 심화를 챙긴다 하더라도 결국에
1학년 1학기 성적을 어떻게 받아낼까에 대해서 중학교 때 미리 감을 잡아놓으시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때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바뀌는 체계에서는 그게 더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하다. 그만큼 조금 중요하다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해졌다는 걸 보시면 되세요. 네, 이거를 이 통계를 한번 잘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2등급 학생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학생도 12%밖에 안 되죠. 심지어 떨어진 학생들도 있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통계를 잘 봐놓으시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오해라고 되어 있는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내신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물음표 달렸어요. 네. 보시면은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방금 전에 대답해 주신 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를 꾸며봤는데 여기 지금 이 같은 34% 라인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이 3등급 받기 위해서 12% 정도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바뀌는 체계에서는 여기서 2등급 끝자락에서 1등급까지 가려고 하면 24%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학생이 거의 드뭅니다. 저희 학원에 이번에 지금 고등부 팀장님께서 맡고 계신 학생이 4등급과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네, 뭐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게 만든 사례였어요. 네, 가능하게 만든 사례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2, 고3 과정에 대한 습득력이 증가한다는데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지금 중등 심화를 너무너무 오래 많이 반복을 하고 K모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과학고나 영재 학교를 보낼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이라 얘는 도전을 해봐도 충분히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고1 수학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중등 심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화 내용을 하시는 거를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고1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됐을 때 이제 개념 이해력이나 유형별 연산 능력이나 심화 사고력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경험을 했었고 이게 결국은 내신과 수능으로 연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서울대와 약대에 간 학생이 이화여대 약대에 간 학생인데 보시면은 이 요 포인트를 사실 보셔야 되거든요. 수원, 수투 1회독밖에 안 했어요. 1회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였냐면은 제가 선행을 했었는데 한 학기 선행밖에 안 했습니다. 한 학기 선행. 근데 가르쳐 보면은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으면서 심화 내용을 잘 공부했던 학생은 개념 받아들이는 습득력, 흡수력,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엄청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은 미적분까지 하고 왔다고 하는데도 정작 1학년 수학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 내신 등급이 고1 내신 등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신성중, 안양중처럼 이제 A 등급이 좀 낮은 학교들도 있긴 한데 제가 대체로 안양 지역에 있는 중학교 통계를 내보면 40% 정도 됩니다. A 등급이. 그리고 학분지일수록 A 등급이 높을 것 같으세요? 낮을 것 같으세요? 학분지. 더 높게 줘요. 왜냐면은 외고는 일단 수학 내신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영어 내신을 보기 때문에 외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 아니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B등급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어렵지 않게 내서 A등급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귀인중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안양 지역에서 좀 성과를 많이 내는 학교인데 이 학교 지금 A 50% 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50%라고 하면은 현행 9등급 책에서는 5등급까지 9등급 책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아이가 1학년 때 중학교 때 계속 A등급이었는데 왜 고1 와가지고 갑자기 4등급이 됐냐?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서 갑자기 무너지고 후회하고 그러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등급이 안 드러났을 뿐이다라고 봐야 돼요. 중학교 때. 그 등급이 차별화가 안 됐을 뿐이지 학생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등급을 맡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이 등급을 받는 걸 굉장히 고등학교 등급을 중요시 해야 된다. 요거를 지금 바뀌는 예비 고1 학부모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3등급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3등급이면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교과는 1등급 정도, 그 다음에 종합은 2등급 정도까지를 한 개 라인으로 보고 있고 3등급은 그냥 웬만해서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주요 학교는 3등급이면 이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라인이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요 학생부 종합교과에 불리하다는 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9등급 체계에서 2등급 정도 끝자락이 건국대, 동국대 라인이에요. 근데 바뀌는 체계에서는 이제 1등급을 소화해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등급 중후반 정도가 수도권 직거부 라인을 보시면 이제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은 이 숫자들이 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되게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이제 더 줄어들 거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숫자들이 더 줄어들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하자면 교과 1등급 이내로 들어야 된다. 학종은 2등급까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자사고나 외고에 갔을 때 학생이 적응을 못해서 3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어요. 학생이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왔는데 너를 자격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버리면 거기서부터 정시를 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고로 가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자사고나 외고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거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될 거예요. 내 아이한테 어떤 전형이 가장 적절하게 맞을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돼요.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버티면서 애가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챙겨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그런 스트레스가 덜한 상황에서도 주위 학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압도적인 성적을 낼 수 있는 성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금 많이 보셔야 고등학교를 쓰실 때 좋은 상황이 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이 PPT 안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의 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없었던 내용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로 정말 의외로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어떤 사례를 봤냐면은 양명여고 되게 좋은 학교예요. 양명여고 실적도 되게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양명여고가 물리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 보셨나요? 물리가 개설이 안 되면 전자 관련한 학교나 기계 관련한 학교나 이런 학교를 넣었을 때 거의 떨어집니다.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합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교과가 뭐가 있는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럼 교과가 뭐가 있는지 봐서 난 모르겠다. 근데 그럼 어떤 기준을 보셔야 되냐면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 권장 과목이 있거든요. 핵심 과목이죠.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과에 맞춰서 이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은 이거는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생각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인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신 등급 확보하는 김시에 비교과 준비 꾸준히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가장 인기 많고 잘 가르치고 계속 좀 뜨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뜨고 계셨어요. 네,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생들한테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잘 가르쳐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고등부 선생님들끼리도 연구 많이 하는데 선도적으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등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타수학원 고등부 팀장 박선현입니다. 다 맞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인기 많고 열심히 하는 네, 고등부 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비 중일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예쁠수록 목소리가 크다는 농담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다 목소리가 크실 것 같아요.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우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 없이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 혹시나 안 들리시면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성적을 잘 낼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학교를 다 소개해드리면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우선은 요 근방에 있는 가장 중점적인 학교 위주로 분석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배경고인데요. 배경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행평가 50, 그 다음에 지필평가가 반씩해서 25%의 비중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배경고가 평균이 80점대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 근방 학교 중에서도 평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배경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매년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교재에서 내는 문항수, 연계 문항수가 상당하고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내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부교재를 얼마나 많이 회독수를 돌렸는지, 부교재를 얼마나 많이 변형 문제를 풀어봤는지가 가장 임팩트 있게 작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변별력은 어떻게 기르는지, 그 변별력을 기르는 문항은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요 4개 문항입니다. 요 4개 문항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서 연계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배경고에 진학을 했다. 그럼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하는지,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교재를 저는 기본 5번 이상은 풀게 합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도 한 문제당 3문항 이상씩. 그래서 숫자만 바꾸는 문항이 나올 것인지, 도형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버리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든 무조건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나오는 부교재 변형 문제, 그 다음에 1쪽은 기본 문제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1, 2쪽을 합해서 30분 안에 커트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20분을, 15분에서 20분을 마지막 변별력 기르기 위한 4문항,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겨우겨우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배경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교재의 비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이제 평총고입니다. 그래서 평총고 같은 경우도 매년 1학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진 프린트를 주시고 계시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프린트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배경고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50에 지필평가 25%씩 하고 있고, 서술형을 내실 때도 있고 안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서술형을 내시게 되면은 내시는 대로, 내지 않겠다고 하시면 내지 않는 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총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린트를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총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변형 문제를 기본 5문제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경고와 달리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문항보다는 애초에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뒷문항을 부교재나 프린트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계산 과정도 오래 걸리고 변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넣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별력을 가르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흥고인데요. 어머님들 예전에 생각하시던 부흥고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중점학교로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로 알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정도의 위상을 떨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 난이도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고요. 물론 부교재를 지금 배부하고는 있지만 부교재의 출제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저희 학원의 부흥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부교재 연계문항이 아니라 제가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었을 때 적중했던 문항들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부교재에서 많은 연계한 문항을 내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시험 대비 교재에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교재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부흥고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0점 중반에 잡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요 서술형 두 문항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은 6점 혹은 그 다음 7점, 대부분 좀 객관식 한 문항에 비해 배점이 좀 크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항을 얼마나 써내는지, 물론 답까지 완벽하게 쓰면 좋겠지만 중간까지만 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구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동안고인데요. 이제 동안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흥과 마찬가지로 집필 30, 중간 기말 30, 집필 30, 30, 그다음 수행평가가 40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동안고 같은 경우가 한 5년 전, 4년 전에는 카더라긴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던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난이도를 휙 올려버렸던 적이 있으세요.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좀 평이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안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학교가 프린트를 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1학기가 그랬는데, 이번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이었죠. 중간고사는 프린트를 배부했고 평균이 56점대가 나왔었고요. 근데 기말고사는 프린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게 했고, 그래서 평균이 44점대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나오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변형 문제를 3문항 이상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예정이고, 프린트가 배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 위주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교를 해드리고 싶지만 혹시나 다른 학교에 대해 궁금하신 학교가 있으시다면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학교별로 어떤 출제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보셨다면은 최강평에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등급을 내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 정규 수업인데요. 정규 수업에 저희는 모든 수업을 녹화하고 있고 모든 정규 수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를 끝나고 이제 학원을 오게 되면은 좀 피곤한 상태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때문에 뭐 늦었다, 학교 컨설팅 때문에 늦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할 수도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결석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우리 아이가 지각을 하지 않았는지, 테스트는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어플을 통해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를 했고, 특히 이 부분에 좀 취약을 하더라, 이 부분은 좀 강세를 보이더라,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고려 사항들을 글 형식 혹은 전화를 통해 상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수업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좀 저만 조금하게 좀 특별하게 하는 건데, 밤 11시에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11시쯤 되잖아요. 이제 그때 좀 그날 테스트가 좀 부진했다, 그럼 불러가지고 한 30-40분 정도 더 공부를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기간에 잠깐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답 노트를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문항을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친구에 대해서는 뿌듯하다, 이거 정말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런 점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한 형식으로 오답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그 대답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해설을 봐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언제든 질문을 카톡방에 보내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만 했을 때 이해를 못할, 이해하면 다행이지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을 때는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쌤한테 다시 보내줘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학원이랑 과외 중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왜 최경탑을 보내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원에는 정규 수업 외에 주말 과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 도형 단원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말 과외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면 주 1회, 그 다음에 2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은 최대 정원 3명으로 과외 전문 강사님께서 밀착 지도를 해주시고, 나머지 1시간은 배웠던 내용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주말 과외를 수강한 친구들의 후기인데,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형 부분이 약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였고, 네, 시험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이제 1호 무료센터인데, 너무 바쁜 일정으로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모든 아이들 보충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요 무료센터를 이용해서 부족한 공부를 공부하러 온다거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러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받고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출석부에서 오늘 요걸 해야 한다, 요만큼을 하고 가야 한다는 걸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일요 무료센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더 하고 갈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경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얼마나 더 특별한 걸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최경탑만이 하고 있는 특별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그 다음에 교사형 자료를 2번 이상 풀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로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50분인데 수능 문제를 50분 안에 못 푸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 수업 준비하면서 풀다 보면은 와, 이걸 어떻게 20분 안에 풀라고 50분 안에 푸는 거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 시험 대비를 시킬 때는 기출을 45분을 재고 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OMR 작성 시간,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 작성 시간, 그 다음에 수정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 5분을 냅두고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내신 기출 같은 경우는 문제지만 제공하고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 한 분 한 분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손풀이 해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제 손풀이가 이해되지 않은 어려운 문항일 때는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그 몇 개 문항만 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게 되면 정규 수업 외에 많은 수학 문제를 접할 시간을 늘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주 전부터 시험 대비 보충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을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별로, 시간대별로. 한 타임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한 타임당 6명에서 7명 제한을 두고 오게 하여서 보충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 이때 시험 대비 교재를 푼다든지 교과서를 푼다든지 추가로 많은 문항수를 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어머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갔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가 조금 마지막이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학교별 부교재나 프린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학교를 학교별로 모아서 프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문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풀어놓은 영상을 꾸준히 반복 시청하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변형 문제를 풀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저희 교과서 편집 자료, 두 번째가 학교별 프린트 변형 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시험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가지 자료에서 이번 중간고사를 비롯해 매 시험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험 직전 2주 전에는 보시면 이게 동안고등학교 마크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만약에 동안고 같은 경우는 총 20문항 중에 18문항은 객관식,
그 다음에 중문항은 서술형. 그러면 그 문항의 체계에 맞춰서 시험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고 같은 경우는 23문항 모든 문항이 객관식일 때는 그 문항에 맞춰서 객관식 문제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 출제 트렌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학교별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낙생고 사건 아시나요? 낙생고에서 분당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낙생고에서 어떤 모 학원에서 전날에 집보자료에서 20문항이 그대로 나왔던 그래서 제 시험을 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얼마나 그 학교를 위해 철저히 분석하시고 트렌드를 분석하셨는지 저는 그걸 아니까. 근데 결국 제 시험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번에 제가 만든 변형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들 이거는 프린트에 없던 문제였고 제 시험 대비 교재였는데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나왔던 문항들이었고 저는 요 동항고를 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시험 전날 집보에 넣었던 문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보날 풀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낙생고 같은 일이 없었는지 아이들이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고 풀지 못해서 그런데 조금 안타까웠던 아이들이 좀 저는 왜 낙생고 선생님한테 이슈가 없었는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철저히 각 학교별 트렌드를 분석하려고 한다는 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행평가는 비율로 환산되지 않고 그 점수 그대로 점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만약에 프린트가 수행평가 이걸 볼 거라 공지가 나오면은 미리 5번씩 이상 풀게 하고 그냥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 나오든 모양이 바뀌어 나오든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부원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가 그 기적적인 성적을 만들어낸 친구예요. 네, 저한테 온 지 3개월 됐거든요. 7월 달에 와서 7, 8, 9월 공부를 하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바로 1등급을 찍어버린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등수로는 130등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등급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 실으면 또 집에 늦게 가시게 될까봐 제가 일부분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처럼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이 다음을 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비고1 친구들이 성적 향상 사례 말고 우수 사례로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1 첫 등급을 최대한 1등급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해서 저희 최강탑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로만 성적우수를 지금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면 또 집에 늦게 가시게 될까봐 귀가 시간을 좀 많이 염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등급을 올리게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아직 올해는 입시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에 요렇게 많은 친구들이 저희 최강탑 학원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진짜 딱 5분만 주세요. 네, 이제 최강탑 수학학원만의 커리큘럼이 윈터스쿨인데 이제 이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1, 2월 아이들이 겨울이라 집에 안 나가고 좀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귤만 까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든 나와서 공부를 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은 평일 5일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이 월금에 있는 친구예요. 만약에 특강을 월금에 듣게 되면은 특강이 있는 날 오전에는 특강 교재 1대1 밀착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강 수업 같은 경우는 숙제 관리라든지 조금 복습이 좀 많이 정규 수업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강 교재 1대1 밀착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강이 없는 요 화수목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핸드폰을 제출하게 하고 좀 최상과 단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스케줄표를 매일매일 작성하게 해서 어디까지 할 일을 하고 갔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월급반 친구의 예시를 드려드렸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목반.
그럼 화목에 만약에 특강을 듣게 되면 월수금에는 자습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윈터스쿨을 위해서 저희 최경탑에서 별관을 따로 지금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진이 없어가지고 좀 더 공부하기 좋고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을 지금 따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 특강으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 두 파트가 이제 고1 친구들이 수강하게 될 특강입니다. 보시면 선행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통수학 2 개념을 특강으로 하게 되고, 공통수학 1 응용을 정규 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는 좀 선행을 했다, 우리 아이는 선행을 좀 했다고 하시면은 공통수학 2 응용 한 달, 그다음 공통수학 2 기출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 기출을 풀면서 우리 아이의 예상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별도의 특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최경탑에서는 대치동에서 대치동까지 컨설팅 가실 필요 없이 대치동에서 지금 컨설팅을 해주시고 계시는 팀을 모셔서 입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직 고1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보다는 성적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온더데스크 스터디 카페라는 스터디 카페와 협업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경탑에서는 어머님들의 꼼꼼하고 신중한 선택에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이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뭐 등록을 하고 가신다든지 상담 예약을 하고 가시는 학부모님들께는 조금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예약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반에 제가 고1반을 하나 개강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제가 조금 더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